오늘 원의 방정식도 해야 되고 위클리 테스트는 안 볼 거예요. 마지막 주라서. 개념 노트 새거 써야겠네. 우리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 4개 정리한 것까지 있네, 보니까. 개념 노트를 보니까요. 그 4개 정리한 거 말고 직선의 위치관계 아마 선생님이랑 수업은 했을 거야, 그때. 동욱쌤이랑. 근데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을까. 일단 직선의 방정식도 정리가 안 돼 있나 아니면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더 다시 써? 뭐 너희는 안 써도 돼요. 그냥 내가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그 조건이 뭐가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달랐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었어? 첫 번째 되게 쉬운 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기울기랑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안 써도 돼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면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 주어지면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되지. 그리고 그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직선이니까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1차항의 개수가 되고요. y절편이 상수항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방정식이 작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이 중요하다 했었는데 기울기가 주어져요. 직선은 기울기가 정말 많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울기가. 왜냐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도 어떤 게 판단되냐면 직선끼리의 위치관계도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한 점이라고 표현할게요. 지나는 점이야. 근데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뜬금없이 있는 점이 아니라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하고 괄호 열어야 돼요. 이거 교재에는 y-y1이라고 돼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외우면요 어떤 게 불편하냐면 우리는 보통 직선의 방정식을 y는 이라는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넘겨서 해주는 게 좋아. 넘겨서. y는 m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지나는 점 x좌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지나는 점 y좌표. 여기는 왜 더했냐면 원래 좌변에 있을 때는 뺐었는데 이항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공식, 이 공식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러나 두 점의 좌표가 주어져요. 그래프 위에 있는 두 점의 좌표가. 그럼 우린 당연히 기울기를 만들 수 있다. 기울기라는 것이 정의가 뭐였냐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니까 이 두 점의 좌표 가지고 증가량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증가량은 선생님이 x2 빼기 x1으로 쓰긴 했는데 바뀌어서 써도 앞에 있는 점에서 뒤에 있는 점을 빼도 상관없어요. 대신 증가량이 똑같은 방향으로 빼야 증가량이 돼요. 뒤에서 앞으로 뺄 거면 뒤에서 앞으로 줄다. 앞에서 뒤로 뺄 거면 앞에서 뒤로 줄다. 그리고 기울기를 만들었어요. 그 뒷부분은 2번이랑 똑같아요. 지나는 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해주는 게 두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이었고 네 번째 거 좀 덥지 않아? 이거 약간 너무 센 거 같아. 난방이 30분 하고 있어. 바람은 겁나 세요. 바람 좀 줄여. 왜 이렇게 과해? 바람 세기 가장 강하게 돼 있었고 30도였어요. 쪄주고 그다음 네 번째 공식은 특히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면 거기서 또 나오는 방정식이에요. x절편이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이거 솔직히 말하면 3번처럼 해도 되죠. a, 0이라 놓고 0, b라고 놓은 다음에 그냥 3번 공식을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사실 이게 주어졌을 때 방정식을 만들다기보다는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 꼬라지로 나오면 우리가 x절편 y절편에 찾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x절편 y절편이 주어지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찾아내야 돼. x절편이 분모, x의 분모, y절편이 y의 분모.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방정식 가지고 막 풀이하는 게 있었을 테고 그 뒤로 넘어가서 위치관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거기 아마 직방 끝까지 숙제였으니까 배웠을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간단하게 굵직굵직 정리만 할게요. 간단하게가 맞나? 내가 지금 하는 게 간단하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증명과정도 많이 빼고 있어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해서 얘는 표를 좀 작성할 건데요. 이 표가 몇 칸일지 선생님 계산을 해볼까? 몇 칸일까? 가로로요. 하나, 둘, 셋, 넷, 5칸이 나오고 가로로 5칸이 나오고요. 세로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칸? 가로로 5칸, 세로로 4칸 정도 만들 것 같아요. 도가 전현아 너 이제 무조건 화복토반이다. 다음번에 너 조원장쌤이 담임이죠. 괜찮죠? 좋죠? 성태이랑 민서는 아마도 고등부 다른 쌤들이 담임이신데 그 쌤이 엄청 좋으실 거야. 엄청 좋다고 아이들이 다 소문이. 예상하기로는 원필 쌤인데 여기 포스터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포스터에 몇 번째 계실까? 내 밑에 옆에 있어요. 밑에 옆에 계시네. 저분인데요. 엄청 좋으세요. 성격. 그리고 되게 경력이 많이 오래되셔가지고 찐 실력자. 좋으신 분이에요.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위치관계 표가 지금 5칸, 4칸 내가 말한 대로 맞죠? 5칸, 4칸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채울 거냐면 일단 이 윗줄하고 가장 왼쪽 줄에는 그래프랑 이 위치관계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이 2개의 형태가 있는 거 알아요? Y는으로 하는 뭐 이런 꼴로 나온 것들. 얘가 무슨 형이냐면 이차함수 표준형이랑 똑같아. Y는으로 나오면은 이건 표준형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에. 그리고 는 0꼴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이차함수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일반형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직선의 방정식도 일반형이라고 할 거예요. 일반형. 그래서 표준형일 때의 조건과 일반형일 때의 조건 2개를 다 해볼 건데 사실 표준형일 때의 조건만 알아도 돼요. 일반형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두 직선이니까 하나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하나는 y는 n'x 플러스 n'이라고 놨어요. 하나는 프라임 붙였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형도 하나는 개수에다가 다 프라임 붙일 거예요. 프라임 붙이면 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기능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 직선의 위치관계가 왜 4개나 나오냐면 원래 그냥 두 직선을 그려 제낄 때는 총 3개의 위치관계가 나오는데 하나 더 디테일하게 하나 나타내서 그 위치관계가 중요해서 4개가 나왔어요. 일단 직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직선이
그냥 이렇게 교차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한 점이라고 쓸게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안 만날 수도 있어. 안 만나려면 직선이 어때야 될 것 같아? 정연이 어때야 될 것 같아? 만나지 않아. 영원히 만나지 않아. 맞아요. 평행. 그 다음에 두 직선이 똑같은 거야. 똑같아가지고 일치할 수도 있어요. 일치. 분명히 직선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세 개가 맞는데 그냥 두 직선이 그려졌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그 만나서 이루는 교각이 직각일 경우 즉 수직으로 만날 경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날 경우까지 해서 총 4개로 정리를 할게요. 두 직선의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날 때는요 그냥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띡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수직에서 만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나지만 이루는 각이 직각이 될 경우 한 점에서 만나지만 직각이 될 경우 평행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평행하게 그려지기만 되고요. 일치 똑같아요. 두 직선이 같은 거예요. 출석 체크를 안 했는데 이따가 해야겠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때야 되냐면 무조건 기울기가 달라야 돼요. 그치? 그럼 y절편은 같아도 될까? y절편은? 민수 어떨 것 같아? 한 점에서 만날 때 y절편은 같아도 돼요 그러면? 같아도 되죠? y절편이 그 만나는 한 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되게 심플해요.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그럼 반대로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싹 다 같아야 되고 일치할 때도 기울기가 싹 다 같아야 돼요. 근데 평행과 일치의 차이점 평행은 안 만나야 되니까 y절편은 무조건 달라야 돼.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무조건 달라야 되는데 일치할 때는 둘 다 같아야 돼요. 그냥 완전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 조건 되게 중요했던 거 있어요. 배웠을 거야. 수직 조건 뭐예요?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엄청 중요해요. 필수로 나올 거야. 필수로. 이거 사용 안 하는 문제 없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필기 잘 못해서 이거 처음에 그냥 눈으로 보고 집에 가서 나중에 쓰면 안 돼? 나아지면 손가락? 괜찮아요 지금? 일단 써보고 안 되겠으면 그렇게.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엄지손 없이 저는 엄지손가락 없이 연필을 쓸 수 있을까?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이거 칠판이라 그렇지 여기서 쓴다면? 엄지손 없이 쓰는 거 가능할까? 엄지손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성태이가 지금 엄지손가락을 못 써요. 해보고 싶어 갑자기. 이거 좀 엄지가 힘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써야 돼? 써봤던 인상이요. 어렵네. 너 좀 고생이다. 오늘 2시까지 고생해야 되네. 이거 일반형이요. 일반형 조건은 안 외워도 괜찮아요. 표준형으로 다 바꿔서 하면 되니까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TMI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 두 1차 방정식 얘네 연립해서 나오는 그 해가 한 쌍이면 된다. 해가 한 쌍이 될 때의 조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조건 기억 안 날 거예요. x의 개수 비율이랑 y의 개수의 비율이 같으면 안 돼요. 이게 해가 한 쌍일 때 조건이에요. 상수하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평행일 때의 조건인데 평행일 때는요 이거는 쓰지 마세요. 예시로 드는 거니까 두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일까 없다일까 한번 생각해봐. 평행이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그죠? 그러면 평행일 때는 어떤 조건이냐면 예시를 든 거예요.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어야 돼. 이런 경우 지금 해가 없는 경우예요. 내가 해가 없는 경우를 만들었는데 왜 해가 없는지 볼게요. 여기다가 싸그리 다 2x 곱할게요. 왜 만들었어? 2x 더하기 4y 더하기 6. 우리 이렇게 해야만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야만 뺐을 때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곱한 식에서 위에 있는 요식을 빼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뺐을 때 2x 어떻게 돼? 0 되지, 그치? 근데 선생님 굳이 0x라고 쓸게. 그다음 4y 빼기 4y도 0y가 돼요. 그리고 7에서 6빼면요 1이 돼요. 자, 이거 만족하는 해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면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0 곱하면 0이고 0 곱하면 0이니까 좌변은 무조건 0이 돼. 근데 우변은 1이 됐지. 0이 아닌 수가 나왔죠. 그래서 이럴 경우 해가 없어요. 그러면 이 해가 없는 방정식이 지금 이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의 구조를 보면은 x의 개수의 비율 2분의 1이에요. y의 개수의 비율 4분의 2예요. 상수항의 비율 7분의 3이에요. 둘은 똑같지. 근데 상수항은 다르죠. 이게 바로 해가 없을 때의 조건. 그렇다면 평행이면 교점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와 같으니까 그 조건이 똑같이 여기서 적용돼요. x의 개수의 비율이랑 y의 개수의 비율은 같은데 좀 칸 작게 썼다 나. 상수항의 비율은 다른 거예요. 칸 너무 작아요. 칠판이 크지가 않아서 이 강의집이 쓰다 보니까 작아졌어. 이거 안 모자라보는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럼 일치할 때는 오히려 이래요. 일치할 때는. 일치할 때는요. 오히려 여기다 2 곱해볼게요. 는 6이지. 이럴 때가 일치예요. 이게 왜 일치냐면 0x, 0y, 0이에요. 빼면. 어떤 걸 넣어도 좌변이 0이 되고 우변도 0이니까 어떤 걸 넣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조건은 x 개수 비율하고 y의 개수의 비율하고 상수항의 비율이 다 똑같아요.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는 게 그래프에서는 교점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한다 라게 아는 것이 돼요. 수직 조건 이거 일반형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기울기 가지고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하면 나오는 공식인데 증명과정 넘어갈 거고요. 공식은 이거예요. 좀 작아요. 이게 뭐냐면 A 프라임의 곱과 B 프라임의 곱의 합이 0이 되는데 이거예요. 잘 안 써먹어요. 이 조건은. 차라리 위에 있는 걸 많이 쓰세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직선의 방정식 굵직굵직한 거 생략할게요. 이런 거 했었을 거야 아마.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K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좀 생략하고 기억해야 될 그냥 굵직한 것만 생각만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고등학생들이 흔히 점직거라고 얘기 많이 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선생님이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점점과 공식 알려줬죠. x좌표 빼서 제곱, y좌표 빼서 제곱. 그거의 제곱근 구하면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거랑 좀 유사하게 외워요. 그냥 얘는 점점거라고 외우고 쟤는 점직거라고 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 되게 많이 사용돼요. 어떨 때 많이 사용되면 원의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사용될 거고요. 원방에서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 꼭지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높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도 사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직거는 공식을 좀 알게요. 증명과정 안 하고 그냥 바로 공식으로 적을게요. 어떤 점이랑 어떤 점이어야 되면 점
하나가 있어요. x1, y1과 직선. 표준형 아니고 여기서는 반드시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사이의 거리. 거리니까 디스턴스가 거리죠. 그 거리에 d자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d라는 거 대문자는 배웠었어. 무슨 식? 맞아, 판별식에서 배웠잖아. 우리가 얘는 디스크리미넌트. 부끄러워. 판별식이고. 나 근데 옛날에 되게 영어 잘했는데 어른 되니까 영어 한 번도 안 쓰잖아. 수학쌤이 언제 영어 써? 그래서 영어 되게 많이 까먹었어요. 지금 토익 치면은 700도 안 나올 것 같아. 옛날에 토익 학원 빠르긴 한데 900이 넘었었거든요. 지금 70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문자 d를 사용해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d는 공식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요 혹시? 네. 루트 있는 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너무 잘했어요. 또 그 절대값 ax1 여기 by1 더하기 c. 맞아요. 잘했어요. 이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더한 것에 양의 제곱근이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이 점의 좌표 갖다 대입하면 되지. x좌표 x에 대입해서 ax1 y좌표 y에 대입해서 by1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였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아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면 안 그래도 돼?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요. 이거 넓이 구할 때 뭐뭐 구해야 될까? 뭐 구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ABC라고 볼게요. 선생님이 AC를 밑변으로 두고 싶어.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갖고 밑변 구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 밑변 구하면서 동시에 이 밑변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줘야 돼요. 이 두 점 가지고. 그래야 요 점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만들어서 이걸로 높이를 만들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정석으로 푸는 거는 이렇게 정석으로 푸는 거고 학교 시험 같은 데서도 정석으로 푸는 게 좋은데 꼼수 하나 얘기해 줄게요. 혹시 동수쌤 얘기해 주셨나요 이거? 이 세 점의 좌표 가지고 넓이 구하는 공식?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곱하는 거. 안 해주셨군요. 이거 한 번만 해줄게요. 그러면 사선 공식이라고 하고 많은 쌤들은 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요. 신발끈은 이렇게 X자로 묶이니까. 근데 그냥 사선 공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만 갖고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증명 과정은 복잡해서 안 할 거고요. 그냥 공식만 알아두면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좌표 나왔을 때 되게 유용해요. 근데 서술형에서 이걸 쓰면 학교에서 무조건 감점 받을 거예요. 학원 시험에서도 감점 받을 거예요. 근데 언제 써먹냐면 객관식에서 써먹어요. 사선 공식. TMI로 얘기해 줄게요. 다른 말로 신발끈 공식. 삼각형의 넓이 나온 김에 이거 말고 다른 공식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발견한 사람들 진짜 천재 같아요. 어떻게 그걸 발견해. 세 점에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꼭지점. 이렇게 나왔어. 꼭지점의 좌표.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흰색으로 쓰죠. 공식이 암기하기 꽤나 복잡해요. 내가 헷갈려. 이게 덧셈이었는지 뺄셈이었는지 막 헷갈려. 그러면 아예 쓰지 마세요. 시도도 하면 안 돼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을 곱할 거고 이게 뭐냐면요. 길게 뻗은 게 절대값 기호예요. 이 절대값 안에다가 이지랄을 할 거야. 이 좌표를요. 위아래로 쓸 거예요. 위아래로.
자, 가장 쉬운 점 하나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제일 쉬운 점. 예를 들어 뭐 0,1이 있거나 0,0 같은 게 있어. 그런 쉬운 점을 먼저 쓰는 게 좋아. 0이 많이 들어간 거. 그래서 한 점의 x좌표, y좌표를 약간 띄어서 하나는 x좌표는 위쪽에, y좌표는 아래쪽에. 빈칸 있어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점, 그 다른 점에 다음에 나오는 점에 x좌표, y좌표 위아래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에 x좌표, y좌표 배치하고요. 마지막으로 끝이 아니라 처음에 썼던 점 있죠. 이 처음에 썼던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써요. 그리고 절대값 기호를 닫아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여기서 위아래로 써는 얘네끼리 이름이 사선, 이름이 신발끈이잖아요. 사선으로 곱할 거야. 사선으로. 그래서 x1이랑 요 왼쪽 위에 거랑 오른쪽 바로 아래 거랑 곱해요. 이 수를 곱해야 돼. 수를 곱해요. 수를 곱해요. 그리고 반대로도 곱해요. 이거 핑크색으로 곱한 애들 다 더해야 돼요. 여기다 밑에서 해줄 거야. 반대로도 곱해요. 반대로도 곱해요. 반대로도 곱해요. 이게 신발끈으로 연결된 애들 있죠. 그 수들끼리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핑크색으로 곱한 수들, 핑크색으로 연결된 애들 곱한 수들을 더하고 연두색으로 연결된 수들을 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더한 거랑 연두색 더한 거에 차를 구하면 돼. 이게 공식이에요. 복잡하죠? 암기하기 힘들 거야. 근데 쓰다 보면 익혀지는데 이게 안 쓰다 보면은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질문에 있으면 저거 한번 신발끈 공식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오면 할게요. 이거. 그리고요. TMI로 공식 하나 더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고요. 헤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헤론의 공식.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헤론의 공식도 하나 더 해줄게요. 이것도 증명과정은 생략. 공식만 알려줄 테니 정말 학교 시험에서 난 풀고 싶은데 이게 내가 감점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풀고 싶어. 서술형에서 예를 들어. 너무 풀고 싶어. 그러면 그냥 쓰기라도 하세요. 감점은 무조건 받을 건데 정답이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 1을 배우면 아마 그때 쌤들이 조금 더 TMI처럼 많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왜냐면 그때도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 있는 삼각형이 아니라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요. 원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활용해서 구해야 되는데 빨리 구하는 팁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쟤처럼 그냥 저렇게 한 번 더 써줄게요. 헤론의 공식. 아마 개념 노트에 써놓도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이거는 뭐가 주어질 때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 뭐야, 너 하세요. ABC라고 할까요? 이 변의 길이 갖고 넓이를 구하는 거야. 진짜 너무 신박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 해론 너무 신박한 것 같아. 원래 우리가 세 변의 길이 가지고 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삼각형이 있어. 이거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다가 보조선 내려서 수선 긋고 여기 x라고 놓고 여기 7-x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때리고 막 이래야 돼. 근데 이 세 변의 길이 갖고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버리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세 변의 길이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값을 하나 설정해야 돼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부터 쓸게요. 삼각형 넓이는 루트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이 뭐예요? 하고 묻지 말고 이거 뭔지 써줄 거예요. K 곱하기 이 K는요 아직 내가 뭔지 이 정체를 얘기 안 했어요. K 빼기 A 곱하기 K 빼기 B 곱하기 K 빼기 C 그러면 K라는 값을 만들어서 K에서
각 변의 길이를 다 뺀 거를 K랑 같이 싹 곱하면 그것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면 넓이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K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되지. 이 K라는 값은 저 변의 길이,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요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저 세 변의 길이 갖고 순수하게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루트 나오는 거 복잡하니까 이건 예시를 들어줄 텐데 쓰지 마세요, 예시. 직각삼각형 하나 예를 들게요. 직각삼각형이 넓이 구하기엔 제일 쉬우니까 세 변의 길이가 6, 8, 11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 일단 우리가 보이는 대로 구해볼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돼 넓이? 6 곱하기 8 나누기 2, 24. 근데 이거 헤론의 공식을 썼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해볼게요. K라는 값을 만들어야 된다 했지. 이 K는 뭐라 했어요? 변의 길이 더해서 2로 나누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나누기 2 해보세요. 뭐 나와요? 12. 그러면 이 K라는 값은 10이고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K 곱하기 12 곱하기 K 빼기 한 변, K 빼기 한 변, K 빼기 한 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 빼기 6, 12 빼기 8, 12 빼기 10 이렇게 해주면 되네. 이게 24가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일일이 다 곱하지 말고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얘네 둘이 곱해봐. 어떻게 돼요? 24고요. 얘네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24예요. 즉 24의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넓이 24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 갖고 만들 수 있는 유용한 팁이긴 한데 객관식 아닌 서술형에서는 분명한 감점은 있을 거다. 언급은 했어요. 근데 세 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사인 코사인 법칙 갑자기 막 기억 안 나. 나중에 그거 풀어야 되는데 못 풀겠어. 그러면 꼼수라도 써야 돼. 객관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추가적으로 알려줬어요. 고등학생들이 가끔 꼼수로 쓰는 공식들이에요. 그러면 나 너무 TMI 많이 얘기했어 오늘. 원방 나가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 질문 분명히 왠지 많을 것 같은데 내 예상에 평면좌표보다 좀 더 어려워할 것 같아서. 질문이 있어요? 저거 화장실 좀. 다녀와요. 질문 있어요. 그냥 화장실 질문. 한번 쭉 봐봐요. 교재를 쭉 보고 질문이 있으면 합시다. 정일 질문 있는데 이거 몇 붙여놓고. 은정일 화로불. 이름이야. 이거 핫팩 한 번 따뜻해지면 얼마나 가요? 하루 종일 가나? 근데 요즘 밖에가 너무 추워가지고 핫팩 쏘는 지금 밖에 한 5분이면 쉬워. 이거 그래서 그렇구나. 핫팩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핫팩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어릴 때는 내가 어릴 때는 그런 게 많이 없었고 크면서는 장갑 끼고 다녔고 지금은 차 타고 다녀서 손에 시려울 일이 없고 그래요. 빨리 어른 돼서 빨리 운전면허 따요. 너무 편해 운전하면. 딱 그냥 바로 되자마자 따면 좋을 것 같아. 고3 때 딸 수 있나 너희? 고3대 준비해가지고 딸 수 있어요. 그죠? 그때 확 따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공부하는 시기지만 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1300 13번. 네. 저는 1312번. 1312, 13. 1312번은 그 동호 선생님이 같이 풀어달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같이 풀어달라고가 뭐야? 그 선생님이랑 토요일 날 수업 때 같이. 이때 여기까지 다 못했나 보다. 수업 좀 빠듯했어요 혹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정연이는? 질문 있어요?
1보다 여기가 뭔가 좀 더 좋아. 왠지. 근데 남자 화장실은 좀 더 별로 안 좋죠. 여기가 더. 위층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강의실은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정현 질문 있어요? 1307. 1300. 7. 7. 또요. 끝이에요? 1307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워요? 또요. 1300초 어떻게 풀 건데 말해봐. 이거 그냥 위에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요. 위에 것처럼은 뭐예요? 직선의 거리. 이거. 맞아. 점집과 공식 쓰는 거 맞는데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는 그 한 직선에서 점 하나 찾아서 점집과 때려야 되잖아요. 그 점 어떻게 찾을 거예요? 제일 쉬운 점을 찾아. 제일 쉬운 점. Y절편, X절편 찾는 게 제일. 맞아요. 어디 X나 Y에 0 넣어서 나오는 그 점을 찾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면 정연아, 저기 첫 번째 방정식에다가 우리 Y가 좀 어렵게 생겨가지고 Y에 0 집어넣어봐. Y에 0 넣으면은 2X 플러스 14는 0이 되죠. 첫 번째 직선. 마이너스 7,0. 그치? 그 점에서 그 다음에 나온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집과 때리면 돼. 네. 그렇게 해서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m이 왜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건 m 값이 두 개 나올 수 있는데 둘 중에서 1보다 큰 것만 선택할 경우가 높아요. 즉 2차 방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사같이만 해봐요. 그러면 너가 해봐요. 정현이가. 네. 그 다음에 또 1312번 같이 하라고 하셨다고 했고 1313번도 지금 질문이고요. 그죠? 네. 자취 방정식이 어려워요. 자취 방정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없어요? 1319번이요. 1319. 내일은 학원이 문을 안 여는 거죠? 내일 안 될 것 같아. 원래 항상 부원장님, 원장님 뭐 이런 운영진 쌤들이 주말마다 나오시는데 내일은 다 가족과 아마 쉬시지 않을까. 물어볼게요. 근데 학원 연락. 부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내일 와서 공부할래 했어요? 저 지난주 수요일에 못 와가지고. 그 손으로 괜찮아요? 일단 병원에 가봐야 결정이 되죠. 이렇게 끼는 거야 완전 이렇게? 제가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가 의자에 쾅 해가지고 이게 손이 확 하고 부딪혔어요. 그거 얘 친하네요? 앞에 있는 애가? 네. 병원비 물어달라기 좀 그러면은? 네. 병원비 1312. 자, 이거 자취의 방정식 어떻게 풀었었는지 기억 한번 해보자. 이거는요, 자취라는 게 뭐냐면 발자취 같은 건데 여기서 지금 중점 M이가 나왔고 그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이 M이 가만히 있는 어떤 한 점이 아니라 이 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요. 그 여러 개가 모여서 원 또는 직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고, 그러면 이 3분 5a의 중점 m이 대표하는 점 한 개라고 생각할게. 얘 하나만 있는 거 아니라 했지.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 했죠. 근데 그 대표하는 점의 좌표를 순서예요.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순서. 이게 대표점이에요. 이 점의 좌표를 무조건 x, y라고 놓으세요. 위에 x, y가 있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 무시하고 제 점의 좌표를 x, y로 놓으세요. 첫 번째 순서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점 있어.
이제 자취를 만들 점들이 있어요. 그 점을 x, y라고 좌표를 놔요. 우리 마지막에 뭘로 식이 세워져야 되냐면 그러면 이 x랑 y가 들어간 식으로 식이 세워져야 돼요.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 A다. 그리고 원점과 이 점 A와의 중점 그걸 만든 게 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걸 가지고 점 A 좌표를 점 A가 지금 몇 컴마 몇인지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A, B가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점의 좌표를 대입해요.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참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 3A 플러스 5B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생겨요. 이거는 대입해서 나오는 어떤 방정식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이놈을 x,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꿀 거야. 그렇게 바꾸는 걸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a, b와 x, y 사이의 관계식을 갖고 바꿔 제낄 거예요. 예를 들어 a가 3a래. 예를 들어요. b가 2y래요. 그러면 여기 a 자리에다가 3x 넣어놓고 b 자리에다가 2y 넣어놓으면 x, y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유도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3분 5a의 중점을 m 이렇게 놨어. 그럼 우리가 x 좌표는 이렇게 되겠다. 중점 좌표 구하는 방법이요. 두 점의 그 좌표의 합을 구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였어요. 5는 원점이랬죠, 문제에서. 원점과 점 A야. 원점과 점 A니까 X좌표 더하면 A고 이걸 2로 나눈 게 중점의 X좌표. 그리고 중점의 Y좌표는 원점의 Y좌표가 0이고요. 점 A의 Y좌표는 B예요. 더해서 2로 나눈 거. 자, 이제 X는 2분의 A라는 거, Y는 2분의 B라는 걸 찾아냈는데 우리 마지막에 자취의 방정식 만들 때 누구로 만들어야 되냐면 X, Y 갖다 만들어야 된다 했죠. 여기다 뭐 하면 될 것 같아? A 대신에 X 들어가게 넣어주고 B 대신에 Y 들어가게 넣어주면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러면 이걸 수정해봐야 돼, 식을. A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고 B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정연아, A는 몇 X야? EX. 그치. 그러면 A는 2X고 B는요? 2Y죠. 그러면 이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온 방정식이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거 A, B 대입했던 요식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유일하게 있는 그 틀을 사용해서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3 곱하기 2x, 즉 6x 5 곱하기 2b 플러스 12b 2y 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해서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이 xy가 여기서 나온 xy가 아니다. 이 x랑 y는 이 중점 m으로부터 나온 xy죠. 그러면 이 m의 좌표 갖고 만든 자취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랑 원점이랑 중점을 다 모든 중점을 다 구해보면은 이 직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약분해도 될까 안 될까? 지금 2로 곱해져 있죠? 어때요? 어차피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고 양변에 같은 걸 나눠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거 2로 나눠서 마무리해주면 나올 거예요. 2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313번이요. 이것도 자취의 방정식 아닌가? 보자. 얘는 자취라는 말은 대놓고 안 나와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자취의 방정식의 느낌인가? 약간 애매하죠? 무슨 느낌인지. 그림을 좀 그려서 상황을 파악해보면요.
직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제낄 테니까 이거 믿지 마세요. 그냥 그림 대충 그리는 거예요.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는데 이 각이요 두 쌍이 있다.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이 그러면 총 2개가 나올 수 있어. 여기 더 널찍한 둔각 있죠. 이 둔각을 2등분하는 놈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 뭐야 이거 그럼 잘못된 것 같아. 둔각을 2등분하는 놈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 교각 중에서 예각인 놈 있죠. 저 예각인 놈 요 놈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서 문제 보시면요. 끝까지 보시면 뭐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방정식이 2개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수인 것만 우리가 이 보기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예전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을 텐데 아마 했어도 항상 기억 안 나니까 항상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과거는 잘 기억 안 나니까. 각의 2등분선의 성질. 각이 있어요 이렇게.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이 있어. 이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개 있겠지. 여러 개의 점이 모였어요. 이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는 다 어때요? 끝이 똑같다는 거. 그 이유는 뭐였냐면 거리니까 직각을 만들어 봤을 때 이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같다. 대응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활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보라색하고 이 핑크색 어쨌든 이게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 위에 있는 대표점을 찾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대표점을 하나 찾아요. 얘는 기울기가 우수인 직선이긴 한데 이렇게 할게요. 대표점을 하나 찾아서 이 대표점의 좌표를 무조건 x, y로 놓으세요. 이걸로 식 만들어야 되니까 x랑 y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뭐랬어? 이거 뭐랬어? 이 점의 특징이요. 어디까지 거리 같다고?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고요? 무슨 공식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점의 좌표가 있다.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지웠나? 안 지웠네. 점직거, 그치? 이 점직거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를 같다라고 넣는 거야. 근데 직선이 지금 식이 없으니까 그냥 써볼게요.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그리고 그 중간에 2등분선 위에 있는 대표하는 점 하나를 x, y라고 놨고요. 얘에서 얘까지 거리, 얘에서 얘까지 거리를 놓고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식을. 그러면 해볼게요. 루트 이거 루트 안 하고 암산 돼야 되는데 4의 제곱하고 3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맞아요. 5예요. 그래서 5로 바로 쓸게요. 5분의 절대값 안에다가 이 점의 좌표 여기다 집어쳐넣어야 되죠. 넣은 거 똑같아 그냥 이거.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직선도 3의 제곱과 마이너스 4의 제곱일 테니까 5가 나올 거야. 루트 씌우면. 더해서 루트 씌우면. 그리고 대입을 한 거는 여전히 똑같아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 이 점으로부터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같다라고 놓잖아요. 분모 어차피 같아. 그럼 분자가 같으면 되는데 절대값이 같으면 반대식 안에 있는 식은 똑같을까? 봐봐요. 2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나 같은 거지. 이렇게 부호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즉 그래서 두 개의 식이 나올 수 있어.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이랑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가 아예 같을 수도 있고요. 그치? 똑같으니까 절대값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4x 플러스 3y 플러스 1이랑 한 놈의 부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방정식 부호 바꿀게요. 좌변도 상관없어. 한 놈의 부호를 바꿔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랑 이렇게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호만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 정리해서 나타내보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다 싸그리 한쪽으로 넘겨서 는 0꼴로 정리하면 두 개가 나올 텐데 기울기가 양수인을 찾아야 돼요. 그 둘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을. 빨리 한번 정리해보세요.
뭐뭐뭐는 0, 뭐뭐뭐는 0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고 기울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y는으로 정리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생김새가 y는 하면 복잡하게 생겼는데 상관없어. 마음대로 기울기 찾고 싶으면 y는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y가 1 차이 나서 좌변이랑 우변 아닌데 7y 되는데 이거 그냥 는 영어로 정리하는 게 편해요. 는영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뭐야? x 플러스 7y 마이너스 1은 0. 7x 플러스 뭐야?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한쪽으로 다 넘기면 저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거 기울기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y는으로 바꿔봐야 될까? 이거요. 센스를 좀 발휘하면 좋아요, 이제. 이게 일반형인데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와요. 즉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파악하려면 a, b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면 돼요. 자, a, b 부호 같아요. 기울기 양수야? 음수지. 그러면 이들 중에 기울기 음수인 새끼 얘다. a, b의 부호가 같으니까. x의 개수랑 y의 개수의 부호가 같으니까. 이게 기울기가 음수고요. 얘네 부호가 달라야 양수가 되죠, 기울기가. 그러면 a와 b의 부호가 다른 거는 아래에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지. 이렇게 부호가 다르면 양수, 부호가 같으면 음수. 이렇게 찾아버리자고. 옮기지 말고. 굳이 이렇게 변형하지 말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7x-y 플러스 3은 0. 요게 바로 그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수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된다.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일반형일 때 기울기 부호 그냥 개수 보고 파악해야 되는 거. 그것도 있었어요. 뭔가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자취의 방정식도 자취의 방정식인데. 1319번 하나만 더 같이 풀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1319번 이거 민서 질문이었지? 네. 보시면요. 좌표 평면 위에 직사각형 두 개가 있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를 싹 다 2등분한대요. 와! 직사각형 넓이 2등분하려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될까? 어디를 관통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대각선의 중점. 아주 정답. 완전 정답이고요. 무조건 대각선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대각선이 아닌 직사각형에서 치워. 꼭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어야만 직선이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이걸 2등분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예쁘게 2등분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살짝 이렇게 어긋나서 2등분이 2등분이 아닌 것 같아요. 2등분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사다리꼴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두 개의 넓이가 같다면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넓이를 2등분하려면 두 대각선에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에 중점을 지나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이 있어. 두 대각선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대각선에 여기 중간에 점이 하나 있죠. 이 중점을 지나면 언제든 이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게 돼요. 그러면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를 찾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직사각형 OABC 좀 큰 애 있죠. 큰 애 대각선의 중점을 찾을게요. 이거 되게 쉽다. 중점 찾는 거. 그냥 가운데 값을 찾으면 돼요. x좌표의 딱 중간값, y좌표의 중간값을 찾으면 돼요. 자, OABC 봐보세요. OABC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5죠? 그러면 이거 중점 어떻게 될 것 같아? 4콤마 2분의 5. 그치? 정연이 됐니? 나 그림 안 그렸어요. 귀찮아가지고. OABC가 있는데 여기가 y좌표가 5고 x좌표 6. 그래서 여기 중점 찾으려면 이 x 이게 길이가 6이죠. 6의 반띵, 5의 반띵을 해주면 돼. 그럼 얘의 중점의 좌표는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는 3,2분의 5가 될 거예요. 이거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쬐끄맣게 눌러붙어 있는 놈이 있어요. 몇 콤마 몇이야? 4,3?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네. 이거는 중점이 어딘지 찾아볼게요. 여기 4하고 6 사이에 중간에 뭐 있겠어요? 5 있겠지. 5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y좌표는 이만큼 길이가 3이란 말이에요. 딱 반띵이어야 되니까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게 큰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 그 다음에 이게 작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 이걸 모두 지나야 넓이를 둘 다 2등분 시키지 않을까? 문제에서 보시면요, 넓이를 모두 2등분 할 때니까. 근데 그 2등분 할 때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기울기만 구하면 된대. 2점 가지고 기울기 구해야 돼. 민서 어떻게 구해? 기울기. 민서 어떻게 구해요? 뭐분의 뭐야?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해보세요. x값의 증가량 어떻게 돼요? 어디서 어디 뺄 거예요? 뭐에서 뭐 뺄 거예요? 5에서 3 뺀대요. x값의 증가량은 5 빼기 3. 그럼 y값의 증가량도 같은 방향으로 빼야 돼. 2분의 3에서 2분의 5를 빼줘야 돼요. 빼보자. 분모 2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이다. 그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기울기는. 됐을까요? 네.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면 되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 직사각형의 그 직선이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야 한다 까지 하는 걸로 하고, 쉬는 시간 좀 갖고 원의 방정식 좀 나갈게요. 뒷타임에도 아마 진도 나가야 될 거예요. 원방.